지금 녹화 중입니다. 녹화 테스트 녹화 테스트 중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사 국가시험 4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네요. 자, 5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우선 연도별 합격률, 그 다음 영양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근거 법령이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거기에 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시험은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면허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조건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 그 다음 문항 분석은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아웃라인 한번 더 볼게요. 자, 영양사가 뭐냐? 자, 한국의료보건국가시험은, 이걸 국시원이라고 간단하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영양사란 이런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디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이렇게 영양사란 이런 것이다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잠시 읽어보고 갈게요. 영양사는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단을 관리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등 급식을 담당하며, 산업체에서 급식 관리 업무 외에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지원 등 영양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의 전문가다. 국가에서 주는 면허를 주겠다. 그냥 줄 수 없잖냐. 국가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직무 수행할 직무는 어디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이렇게 다음 업무를 수행해라 하세요, 그러는 내용입니다. 1. 건강정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 정보의 제공. 3. 식단 작성, 금식 및 배식 관리. 4.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 운영 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이게 영양사 직무입니다. 자, 이 직무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영양사 역할이 굉장히 중대해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이거를 총괄을 해야 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 식단 작성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리사가 조리를 하는데, 제과 제빵사가 빵 과자를 만드는데 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드는 것부터, 레시피부터 누구가 줘야 되냐? 영양사가 주는 레시피대로 빵 만들고 음식 조리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를 한 척 줬는데 선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영양사가 선장 역할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조리 레시피도 만들어줘 줘야 되고, 영양 구매, 우리 음식 만들기 위해서 식품 구매부터 시작 들어가야 됩니다. 식재료, 검수, 모든 것 다 영양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해서 위생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안전하고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 공급을 해주는 선장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리사보다도 실력이 없다. 제과 제빵사보다 실력이 없다. 레시피는 주는데 왜 이 레시피를 줍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레시피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당신은 조리만 해. 빵 굽어. 과자 만들어. 그리고 이거 먹고 마시는 최종 책임은 영양사 내가 진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해야죠. 맞죠? 영양사 아닌 사람들은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시겠어요? 조리, 심지어 내가 놀라운 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되나? 4년제 대학 나오는 조리, 군대에서도 조리병으로 줄을 서서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2년 만에 영양사 면허 정말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연도별 합격률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2018년부터 2022년 46회, 최근 5년간 합격률입니다. 자, 이거는 2년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4년 공부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국가시험 동일한 시험지로서 시험 친 결과입니다. 자, 평균 보세요. 좀 낮을 때 약 55%, 지금 가장 높을 때 한 75% 합격률 정도 나옵니다. 그럼 쉽게 하면 2년 공부하고 합격한 사람, 3년, 4년 공부하고 합격 못하고 떨어진 사람, 다양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합격률 어느 정도 보시고, 자, 합격률 뒤쪽에 우리 졸업생이 어느 정도 점수 확보를 해서 합격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거 법령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자, 식품학 및 이게 이제 딱 조건이, 자,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 이렇게 자로서, 그러니까 다른 과 졸업해서는, 다른 전공 졸업해서는 시험 칠 수가 없다. 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한 교과목 학점, 받았는 학점, 이것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 그 다음,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자, 문제는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았는데,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자,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서, 자, 외국 기관, 외국 대학에서,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여기 이제 대학교를 얘기합니다. 이거 졸업했는 사람도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고, 마찬가지로 무슨 교과목을 학점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이거를 심사를 해서
네가 외국 영양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심사에 통과가 안 되면 시험 칠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미국 의사 면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 면허,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면허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대학에서 공부했는 그 공부한 내용을 봤을 때 졸업을 했고 미국의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판정을 해줍니다. 아니 너는 자격 없어. 이래가 시험도 못 치는 경우가 있고 자격은 있으니까 시험은 쳐봐. 그러는데 불합격돼서 그러면 면허 못 받는데 똑같아요. 영양사도. 영양사도 외국 대학에서 졸업해서 그 나라의 영양사 면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우리 영양사 면허 국가시험 면허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시험 칠 수 있는지 원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심사를 해주세요. 심사 들어가 보면은요. 심사 패스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요. 교과목 학점 이수 여기에 걸려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학에 영양 전공하지 않았으면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못 치잖아. 아니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똑같아요. 외국 대학 출신들도 거의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문을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좀 확 열면 좋겠어요. 수술할 의사가 없다 그러지 말고 좀 열어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응? 자, 영양사 면허에 필요한 학과 전공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과는 영양학과나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그다음 학부 전공에서는 뭐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뭐 영양식품학. 뭐 이름도 참 그거 하다. 자, 그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이 자, 졸업만 했다고 해서 시험 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 무슨 과목을 학점을 이수했는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이거 개인별로 꼭 체크를 하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봐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놓치고 지도교수도 놓쳐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영역 보시고 교과목 보시고 자, 이 교과목에 이름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 인정 교과목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영역에서 자 기초 영역 그러는 생리학, 생화학, 공중보건학 중에 자 총 두 과목 이상을 6학점 이상 학점 취득한 결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 영양 파트가 기초, 고급, 뭐 생애주기, 식사, 영양교육, 임상 등등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목 여러분들 개설된 교과목 다 이수를 해야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교과목이 없다면은 유세인증 교과목 확인하세요. 보시면은 총 6과목 19학점 이상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식품 및 조리,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미생물, 식품가공저장조리 원리, 실험 원리 했는데 자 여기에 교과목 이름이 없으면은 자 이쪽에 여러분들 취득한 걸 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식품학 공부했다, 식품화학 공부했다, 자 이거 했다 다 했으면은 몇 개가 여기 보시면은 5개 5과목 이상 5과목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는 빠져도 돼요. 문제는 빠져도 되는데 문제는 전체 총 14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없는 것이 이제 식품 뭐 영양 분석, 식품 분석 여러분 하셨잖아. 뭐 식품 발효 미생물 했을 거예요. 그다음 뭐 한국 음식, 외국 음식, 조리 원리 했으니까 한국 조리, 서양 조리도 했을 겁니다. 뭐 조리 원리도 했고 한국 조리, 서양 조리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조리사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 조리 기능사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급식위생. 급식위생의 단체 급식관리, 그 다음 급식경영학, 급식경영, 단체급식 하셨고, 급식경영 하셨고, 식생활관리도 아마 했을 거예요. 식품위생 했고, 식품위생관계법규, 그 다음 영양사 현장 실습 했습니다. 영양사 현장 실습에 2학점 이상 나와야 되고, 나머지 급식위생에 총 4과목 이상 11학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체크해 줄 수 있는 사항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맞죠? 중고등학생 아니잖아. 본인이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확인 안 하고 2학기 시작되고 졸업 예정 그러는데 졸업 학점은 돼요. 졸업 학점은 되는데 국가시험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시험 과목 시험 시간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시험 과목 수는 4과목, 전체 문제 220문항, 한 문제 1점. 자, 1교시 1. 영양학 및 생화학 60문항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자, 2.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문항, 1교시 120문항입니다. 8시 30분까지 입실해서 100분 동안 시험을 치시고 나서 이제 휴식 후에 2교시 시험 들어갑니다. 2교시에 첫째 과목이 식품학 및 조리 원리 40문항, 2.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 60문항, 합계 100문항. 자, 끝마치면은 12시 35분. 12시 35분. 식사 맛있게 시험 치신 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우리 45회 재작년에 2년 동안 우리 공부하고 여러분 신문에도 나온 내용 보셨죠? 하은서 졸업생입니다. 자, 각각 과목별로 취득 점수 한번 봅시다. 영양학, 생화학 60문제 중에 한 문제 틀려서 59문제 맞췄어요.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60문항 중 57점을 획득했어요. 식품학 조리원리 40문항 다 맞췄어요. 여러분들 이 식품학 조리원리가요 쉽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가장 많은 과락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 얘기는 읽으면은 말은 되는데 왜 그런지 정답은 잘 못 찾는다. 그거는 기본 실력이 바닥이 좀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급식위생 및 관계법규 60문항 중 57문항을 해서 220문항 중에 213문제를 맞췄습니다. 2년 공부하고. 놀랍죠?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 5개월 남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야 되겠다.
자, 우선 보시면은 자, 영양사 국시 원서내는 홈페이지입니다. 국시원 한글로 쳐서 국시원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서 접수부터 나중에 모든 합격 이 영역 연락까지 옵니다. 자, 1교시 46회에 자, 문항수 한번 봅시다. 영양생화학 46문제, 생애주기 영양학 14문제, 합계 60문항. 자, 이렇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 각 영역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문항수를 제가 자, 이 자료는 기존 많이 여러분은 보신 자료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도 보시면은 식사요법 생리학이 약 80% 차지하고 영양교육은 한 20% 정도 차지하는 영양교육이 한 14문항, 식사요법 생리학이 46문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식사요법 생리학이 생리학 바탕 없이 또 식사요법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밑바탕이 뭡니까? 물질입니다. 어디? 우리 몸에 생명체니까 생명체 속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모든 어떤 생리 현상 이걸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은 음식 어떻게 우리 몸에 건강하고 어떻게 소화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 건강을 유지해 주느냐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 속에서 물질의 변화를 설명을 해야만 이론적인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 물질을 다루는 영역이 뭐냐? 학문적 베이스가 화학입니다. 케미스트리입니다. 분자 레벨에서 모든 물질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다루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화학 베이스 없이 안 된다. 이공계열에서 물질 베이스 다루는데 화학 베이스 없이 할 수 있는 영역 거의 없습니다. 이공계 벗어난 다른 뭐 영양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외우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기초가 약하다 이러면은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영양교육, 뭐 식사요법 생리학의 각 영역별 자, 문제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식품학 조리 원리 자, 이 부분 오늘 첫 시간에 식품학 자, 이쪽을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 다음 위생관계법규 보시면은 연도별로 보세요. 거의 들쑥날쑥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매년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연도별로 항목별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해에 따라서는 좀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는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수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 주요 항목 정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으로 우리 영양사 국가시험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러나 한 번 합격되지 못하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부는 누가 한다?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를 이렇게 자주 듭니다. 말을 물가로 내가 몰고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물은 말이 먹어야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공부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도록 내가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부는 여러분 스스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 220문항 만점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적어도 절반만은 정확히 맞추면은 여러분 합격입니다. 왜 합격인지 확률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죠. 60%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오지선다형에서 내가 절반을 맞췄습니다. 그럼 50% 이제 맞췄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자, 절반이 오지선다형 절반이 무작위로 쉽게 무작위로 내가 찝었다 이 값이다. 몰라. 그 문제 답을 몰라. 무작위로 찝어도 번호 하나만 찍으면은 맞출 확률은 5분의 1. 맞죠? 5분의 1인데 절반 문제는 내가 맞췄고 절반 문제 남아 있으니까 5분의 1은 20%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10%입니다. 그럼 앞쪽에 50% 플러스 무작위로 내가 모르는 문제 그냥 찝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맞출 확률은 10%입니다. 50% 플러스 10%, 60%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60점만 되면 합격입니다. 합격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출제 범위는 꼭 참조를 하세요.